삽질은 좀 못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먼저 둘이서 공연 한번 같이 하면 좋겠네요. 네. 성동구에서 차라리 공연을 하나 아예 따로 만들어서 콘서트, 진짜 콘서트, 초대점 콘서트 C 그렇겠네요. 이제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정말 귀한 손님 모시겠습니다. 우리의 민중의 대서사시를 쓰신 작가시죠. 우리 가슴에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소설이 근육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고,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셨고, 그래서 그 소설을 읽으면 정말 그 소설 제목 그대로 우리 안에 산맥이 이렇게 용솟으쳐서 명주입해가는 그런 소설을 쓰셨고, 그리고 조금 사라져가고 있는 남도 말의 아버지 같은 그런 오늘을 창작해내신 조정래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창작 행각을 지키신 이광수 신부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신부님. 예, 저 무서운 두 분이 오셔서 가운데 자리를 두 분에게 다 양보했습니다. 기꺼이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그분이 앉으셨으니까 정말 두 분을 모신 것 자체가 아주 너무 제가 흥분되고 가슴이 듭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십시오. 제가 시작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 저 상엽서에 들으면서 순간 조정래 선생님이 앉아 계신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1986년 그렇죠. 예. 제가 고시 공부할 때 태백산맥을 맨 처음에 읽기 시작하다가요. 여러분 태백산맥의 소화죠. 소화가 자기 아버지 굿하잖아요. 저는 그 느낌이 아까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범도. 예. 거기서 향수 노래 나오는데 먼 발치에서 아버지 상에 나갔다. 김범의 형, 김범주. 그런가요? 상에 나갔더니 멀리서 거기까지 못 가고 도망가 있으면서 그때 그 장면이 선생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깨달았는데 사실 그때 그 김범준 그 장례식은 제가 서울 와서 사복 연수원 다닐 때 그 대목을 읽을 텐데요. 그날 지하철에서 3호선으로 제가 다닐 텐데 그걸 지하철에서 읽은 겁니다. 그래 향수랑 섞어가면서 그 장면을 설명하시는 거죠. 넓은 벌 동쪽 뭐 이러면 그때 지하철에서 저도 모르게 그 소설을 읽으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요 장면이 연상되고 그냥 슬프고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러면서 워낙 창피해가지고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려버렸습니다. 그 대문호가 바로 지금 제 곁에 계신 우리 조정래 선생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천 변호사가 조정래 소설가를 아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문화인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되셨는지 제가 궁금하고. 저는 정치인들 많은데 그 정치인들 중에서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말을 대신해주는 사람. 우와. 백번 토론을 할 때, 또 정당 토론을 할 때 저렇게 말을 시원하게, 명쾌하게, 명료하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국가의 입장에서, 정당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말을 저렇게 잘하면서 상대방을 압도해가는 저런 사람들이 있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했더니 그 이유는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말을 잘한다. 머리가 좋은 여자가 음식을 잘한다. 그런데 머리만 좋아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말 잘하고 싶으면 책을 많이 읽으시라고요. 세계 예술가들을 민중의 대변자 혹은 대속자, 무당 같은 것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 선생님 말씀은 정치에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들렸습니다. 백석이의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런 정치 찬을 하셨네요. 신부님께서는 최천 변호사가 또 와서 돈이신을 했으면 혹시 용산에 와가지고 용산 참사 현장에 네, 용산에서 뵀던 것이 제가 기억에 남는 예. 세 번의 만남 중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1월 20일이 얼마 안 남지 않았죠. 우리가 3주년이 되는 해이긴 한데 2009년도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현장에 와주셨고 또 그 당시 유명 정치인들도 어김없이 현장에 찾곤 했는데 그 당시 18대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도 용산 참사 현장에 거의 매주일 바쁜 변호 일정에도 찾아주었던 그게 아주 깊은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에 용산 유가족들 또는 그 당시 함께 분노하고 애달퍼했던 용산 세입자들 있다면 분명히 그때 함께 해주셨던 우리 최혜천 변호사님께 감사 인사를 꼭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수 신부님은 뉴스에서도 보실 텐데 어떤 분이시냐면요. 용산 참사 현장을 지키셨고 근래에는 제주 아름다운 광정마을 지킴이 신부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왜 언제가 뉴스 이런 거 들으신 적 있으시죠? 어떤 신부님이 붙들려 갔다 하더라. 거기 있다가 바로 그 신부님이십니다. 박수. 그 당시에 소개를 할때 남일당 분당 사제로 남일당이라는 게 용산에 그 참사가 있었던 그 건물의 금문방이었죠. 금문방이었는데 남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일당 분당 사제님이십니다. 네, 그렇게 표자가 됐었죠. 지금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남일당 분당 신부라는 유령 분당 신부로 불리고 있고 또 기꺼이 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에 있는 것을 신부님이 계시는 거군요.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우연히 또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신부님들이 원당을 맡고 계시잖아요. 하나의 성당을. 근데 이제 정인구에서 사진을 좀 이끌어오신 정수적 지주 함세우 신부님 계십니다만 그 함세우 신부님 모시고 평생 지금까지 신부 생활을 거의 한 20년 넘게 하셨어요. 거의 30년 다 돼가시죠. 21년. 예. 근데 지금까지 본당 신부님을 한 번도 안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장 어렵고 힘든 현장으로 가십니다. 천주교 빈민사무위원장을 하셨고 지금도 원래 이분이 옥수동에서 빈민운동 하셨습니다. 금호동에서도 빈민운동 하시고 지금은 저기 장이 뉴타운 우리 동네도 뉴타운이 있습니다만 그쪽 뉴타운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철거민들과 함께 하시는데 또 제가 이쪽으로 고마운 건 제가 중국을 좀 다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다 한국 빈민운동 사례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제가 참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그쪽 중국 빈민운동 하는 분들한테 저는 이제 대한민국 천주교 빈민운동 사례가 가장 모범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나눠집시다 그랬더니 그때는 못 갔습니다만 또 다른 신부님이랑 다른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모시고 가서 중국에 가장 가난한 정말 화장실 칸막이도 없는 그냥 대소변이 비스듬히 내려가게 돼 있는 데 있죠. 그리고 줄줄이 앉아서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대소변을 보는 거기를 제가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국제적으로도 그런 운동 사례들을 나눠주시는 일을 하는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용산 참사에 관해서 제가 최혜천 회장한테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용산 참사가 일어난 날 제가 한국 교수와 같이 현장에 달려갔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이제 최혜천 변호사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혜천 변호사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맡아서 열심히 법률적으로 열심히 하고 싶어 했어요, 사실. 그리고 저랑 같이 상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배척했다고 할까 아니면 한번 정치인을 했다는 것이 최혜천 변호사하고는 진정성을 설득해야 되는 처지인 거예요. 정치를 했다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최혜천은 법률 전문가로서 그럴 때 참 안타까웠거든요. 정말로 자기는
법률적 지식, 특히 최천 변호사 잘 아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렇게 의료 사고라든지 신체에 위해가 생겼을 때 그 당시에 그런 불에서 사신 분들도 5분이나 계시고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어 했는데 그 못하게 되는 결국은 참 정치한다고 하는 그리고 굉장한 기대도 걸면서 뭐냐면 최천이라는 정치인이 용산 참사를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 성과물을 쌓을까 봐서 사람들 말하자면 이제 배척하는 거거든요. 그거 참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그 기억이 문득 나는 거죠. 지금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신부님을 뵈니까 문득 그 생각이 조정현 선생님 그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라는 게 선생님 제가 봐도 문화적인 식견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최천 변호사, 전홍 교수는 맨날 같이 놀거든요. 저는 정말 책도 많이 읽고 아까 손철주 선생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정말 그 식견이 탁월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정치인이라면. 아까부터 문화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문화인이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정확하게? 문화, 많이 쓰는 말이죠. 그 말이 사람한테 붙으면 사람의 품격이 높아지는 거 같죠. 간단히 말하면 정치, 사회, 경제, 역사, 철학, 예술, 문학, 미술, 음악 이것을 총괄적으로 전부 다 소화시켜서 아는 사람을 문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말하면 팔방미인, 팔방미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책을 50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게도 정치하는 사람이, 법하는 사람이 책을 한꺼번에 5권을 내가지고 출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하고 나이가 다투면 안심하겠는데 나보다 한참 젊어요. 제가 쫓겨서 숨 가빠서 앞으로 어떻게 사냐 아주 기분 나빠요.